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예를 이제 뭐 3억일 때와 네. 15억일 때 이렇게 예 아무튼 금액 자체가 연봉이 높은데 이제 3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그런 가정인 거죠. 그래서 네. 소득공제 전에 당연히 3억이 되겠고 이분의 3억이면 이제 40% 정도 구간이 되니까 원래는 9,4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가업승계 고은경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협업 파트너이신 특허법인 해안의 이주철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네. 특허법인 해안에 네. 변리사님 말고도 또 여러분의 변리사님들이 계시나요? 예, 변리사분들은 이제 네. 한 총 7명 정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뭐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 전체 몇 분 직원분들 정도 하면 40에서 50. 저는 변리사님만 맨날 네. 뵈니까 제가 네. 그렇게 많은 분이 계신지는 몰랐는데 네네네. 아니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1년에 네. 특허를 몇 건 정도 출원하세요? 예, 뭐 일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한 1,000건 네. 1000건이요? 네,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건이 네. 우리가 이제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네. 이게 등록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1000건 시도하시면 1000건 다 되나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 뭐 사실 가출원이라는 것도 포함은 네. 돼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고객과 뭐 정말 연구 개발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발명자 네. 역할을 또 같이 해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등록이 좀 되도록 그렇게. 그러면 조금 어떠한 뭐 우리 연구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것들은 같이 발명자로서 네. 또 참여하셔가지고 네. 이 특허가 등록까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또 서포트하는 역할도 그렇죠. 해주시는군요. 네, 안 될 특허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또 그렇게 돼야 업체도 네. 또 그 다음 뭐 특허를 통해 네.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으시니까. 많은 네.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런 거 특허 내고 싶은데 이거 정말 특허 되는 거 맞나요? 이런 네. 거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시면서 그렇죠. 네. 특허에서 출원해서 등록이 나올 때까지 네. 그것까지 네. 원스톱이네요.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네. 병현 절세 전략이에요. 아.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뭐 저희 아시는 것처럼 병현 네. 전문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MSO 법인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벤처투자소득공제 직무발명보상금 연구소 이런 것들로 이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네. 이제 원장님들의 절세를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또 협업하시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벤처투자소득공제 이게 아주 핫하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좀 변리사님이 직접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또 모셨고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번 좀 벤처투자 소득공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네, 저희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예,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 법령에 좀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일단 1항에 뭐 거주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를 좀 의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뒤에 나오거든요. 각 호 중에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4호입니다. 4호. 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이 4호를 근거로 해서 이제 벤처기업 인증된 법인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름처럼 벤처투자소득공제라는 게 네. 이게 아무 기업에나 투자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곳에만 네. 또 투자를 해야지 이런 소득공제를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1, 2, 3, 5, 6호에 네.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좀 메인이 되는 거는 예, 많이 벤처기업. 하시는 것이 이제 예, 벤처기업 예, 투자 4호. 많이 하시죠. 예, 네.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3천만 원 이하는 뭐 100%, 3천 초가 5천 이하는 뭐 70%, 네. 5천 초가는 이제 30%고, 그 다음에 그 종합소득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이런 내용이 예,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일에 속하는 과세 연도에 이제 소득공제를 받는 게 네. 일단 원칙인데요. 네. 근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네. 제가 올해 아까 뭐 100%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3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제가 3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가 소득이 많지 않아. 네.
근데 내년에 소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될 수가 있죠. 내년에 그 공제를 받아도 되는 변경 건가요? 신청을 하면은 25년도가 아니라 26년도에 네. 심지어는 27년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 뭐 벤처투자 뭐 세액공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소득공제고 이거 자체가 이제 과세 표준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뭐 여러 가지 뭐 부양가족 등 네. 여러 가지 빠지는데 거기에서 번외적으로 저희가 그 투자 금액에서 아까 그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줄여줘야 네. 그래야 이제 곱해지는 세율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을 낮추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그 소득세 네. 저희가 누진이기 때문에 더 낮은 소득 세율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절세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빨간 표시를 해주셨네요. 소득공제. 그 밑에는 이제 세액공제 감면이 있는데 이 소득공제라는 거는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런데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내 소득의 그 기준은 과세 표준은 3억이 아니고 2억 7천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의미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소득세율을 보면은 3억과 3억 밑으로는 세율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럼 절세되는 게 구간이 네,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조문은 사실 좀 딱딱하니까 네네. 요 이제 도식도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단 이제 벤처기업 이 이제 있는 거죠. 벤처기업이 있고 그 여기는 뭐 개인 누구라도 다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주체적 요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내가 뭐 개인 사업자고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분들이 좀 그 대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벤처기업에 직접 이제 그 세율을 고려해서 투자금을 나는 3천 할 겁니다. 5천 할 겁니다. 정해서 투자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이제 투자 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개인 투자 조합, 그러니까 뭐 원장님하고 뭐 또 마음 맞는, 그러니까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원장님들이 같이 이제 업무집행조합원 한 명을 세우고 다른 조합원 해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걸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개인 투자 조합 만들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이 두 가지 루트 모두 이 원장님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이 벤처기업 투자공제의 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벤처기업이라는 곳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좀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활성화해서 이 기업이 이제 성장하기 위함을 좀 도와주고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혜택을 준 건데. 맞습니다. 근데 원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 이 회수에 대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유망 스타트업을 추천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권했다면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겠죠. 물론 뭐 되게 정말 대박이 상장해서 대박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 법인에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이제 뭐 아들이던 이제 사모님들이 법인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MSO 법인도 운영하시고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이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 특수관계여도 투자라는 게 뭐 그래도 소득공제 받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조특법 16조로 봤지만 뭐 특수관계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원금 회수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니. 그렇죠. 뭐 심지어 정말 사업을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 법인이 원장님이 있어서 자기 법인에 넣어서 그게 뭐 손실 되더라도 적어도 뭐 본인 사업하다가 쓰다가 없어진 거니까 뭐 덜 억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이렇게 많은 그 솔루션들 중에 이제 MSO가 있어서 사실은 이 MSO 법인이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이제 그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좀 도와드리면서 직접 투자하는 케이스들도 꽤 있죠. 좀 이해 도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아래 표는 그래서 이제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원 70%, 5천 이상 이제 종합소득의 절반까지 되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30%. 그러면은 내가 소득이 한 20억이에요. 그러면 10억까지는
그러면은 벤처 넣을 수 기업을 있죠. 넣을 수 있는데 네. 사실상 그거는 이제 공제되는 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게 30%. 이상은. 그러니까 네. 이게 30%니까 사실 5천 이상이니까 결국 19억 5천은 30%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결국 근데 다른 연봉자 대비해서 30%의 세금을 덜 낸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예를 이제 뭐 3억일 때와 네. 15억일 때 이렇게 예, 아무튼 금액 자체가 연봉이 높은데 뭐 이런 연봉자들 당연히 계시니까. 아니 또 네. 우리 네. 또 뭐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페이닥터 분들 같은 경우도 또 이 정도 그렇죠. 받으시잖아요. 네. 네. 3억 원인 이제 소득 금액이 3억 원인 원장님이 이제 3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그런 가정인 거죠. 그래서 네. 소득공제 전에 당연히 3억이 되겠고 이분의 3억이면 이제 40% 정도 구간이 되니까 원래는 9,4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건데 아이고. 3천만 원은 아까 100% 소득공제니까 3억에서 3천을 빼면 2억 7천이 네. 되는 거고 2억 7천 되니까 이렇게 과표가 한 단계 내려가서 38% 그렇죠. 구간이고 그에 따라 이제 8,200 정도. 요 차액은 이제 1,100만 원 정도.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1,1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아니 뭐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시겠네요. 뭐 네, 나는 더 다만- 잘한 사람은 한 명 없지만. 네, 다만 내가 회수가 가능한 곳에 이제 투자를 해야 네, 되는 게 네,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투자금이지만 연봉이 이제 뭐 15억 원 네. 예시이고 똑같이 이제 15억 원에서 예, 원래는 6억. 와, 이건 뭐 연봉, 웬만한 사람의 연봉을 세금으로 내네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막 네, 연락들을 진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깝게 세금이 너무 생각될 수가 크니까. 있는데 이제 3천을 하니 예, 5억 9천으로 줄어서 1,300. 결국은 똑같은 3천이지만 예, 그 종합소득이 높은 분은 더 많이 된다라는 세율 걸 구간에 따라 절세되는 금액도 틀리니까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이제 16조 1항만 네. 봤었는데 이제 2항도 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일단 투자율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 각호 여기 있는데 아까 4호가 벤처였죠. 네. 4호에 규정된 투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고 회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네. 3년이 안 됐어요. 안 네. 됐는데 이렇게 이전하거나 회수를 하게 되면 쭉 나오지만 이제 세금을 추징한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죠. 무조건 3년은 네. 일단 투자처에 넣어둬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요걸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득공제 되니까 음. 예를 들어서 오늘 놓고 내일 뺀다면 음.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받고 이 돈을 또 그쵸. 개인적으로 쓰니까 네. 이제 그러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네. 3년의 의무기간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망도 좀 아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당시에는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4호는 네. 이제 벤처기업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율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늘 투자를 했는데 네. 26년도 이맘때쯤에 벤처가 나온 거죠. 오. 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아,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이 기업이 성장할 것 같아. 네. 그런데 벤처 기업으로 인증이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래도 먼저 투자하고 그 기업이 인증이 된다고 하면 소득공제는 인증을 받은 그 해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거죠? 소득공제 신청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25년도에 투자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인증이 없었습니다. 네. 벤처 인증이. 네. 그리고 26년도에 받았어요. 그럼 26년도에 내가 원하면 그때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청을, 신청하고. 네, 할 수가 근데 26년도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이 많지 않아. 나는 27년도가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요거 27년도에 신청해도 되는 거죠. 근데 예. 그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다시 1항으로 가야 되는데 제 사망이 아까 봤던 소급구현이잖아요. 예. 사망의 경우에는 제 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제 4호 벤처가 나온 네. 그 가세년도만 말한다여서 네. 네, 그래서 그 그러면 해만 그 된다. 해만. 네, 되고 이제 벤처가 나오고 이후 투자한 거는 3개년.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좀 잘못된 네. 케이스도 있어서 요거를 좀 그래서 저희가 짚어서 제가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네, 정말 이해하십니다. 네. 요 표가 이제 그 정리된 부분으로서 그렇군요. 아무튼, 네, 투자금에 따른 그 비율 네. 3천, 3,500, 5천 초과. 근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지금 원장님들은 이제 페이닥터가 한
한 5분 정도 있다 하면 원장님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소득 금액이 한 10억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억, 3억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들은 원장님대로 또 소득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 공제 받으시면서 절세하실 수 있는 거고, 페이닥터 분이 한 5분 있다. 3천만 원씩 5분이면은, 그것도 한 5천만 원 넘네요. 페이닥터 다 합치면 투자금. 예, 각각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각각 한 1,000만 원씩만 절세 받으셔도 5천만 원 받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어디에 투자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금 손실 안 돼야 되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참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네. 들었어요. 이거를 투자를 하셨다가 이렇게 몰래 돌려받으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 사례가 아까 조특법 16조 2항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믿을 만한 투자처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소득공제는 받아야겠고 아니 투자해주고 그리고 아마 그 회사로부터 조용히 이렇게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밝혀지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됐다고 하니 절대로 뭐 이렇게 돌려받으시는 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진짜 투자를 하되 내가 원장님들은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해드렸지만 대부분 MSO 법인이나 가족 법인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 가족 법인을 이제 벤처 인증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투자세 공제 받고 그 기업이 또 벤처 기업으로서의 또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요. 아무튼 원장님들 저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한 5가지 솔루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벤처 투자 소득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직무발명보상제도거든요. 네. 요거 다음에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해주실 수 있죠? 네, 감사히 응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저희 업무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가 네. 이제 협업하는 거니까.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좀 그래도 우리 변리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청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저희 전문가의 가업승계 병의원 센터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절세 솔루션 중에 벤처 투자 소득 공제에 대해서 좀 우리 변리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